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의 임디입니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총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끝하고 끝나는 건데, 욕실이나 싱크대와 같이 부분적인 단품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 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또 있어서 실랑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부분 공사를 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제 경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소비자에게 공사를 해주는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와 부분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인테리어 공사로 바닥부터 벽, 천정까지 전부 리모델링하는 공사지만 의외로 부분 공사의 수요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싱크대만 교체하거나 욕실만 교체하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고는 있으나 설명드리다 보면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우리 구독자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테리어 할 때는 현장 관리 비용으로 별도 책정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데, 부분 공사를 할 때는 커다란 내역서 안에 있는 한 부분만 쏙 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 공사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부분 공사를 할 때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신고 비용.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료. 세 번째, 엘리베이터 또는 실내 보양 비용. 첫 번째, 공사 신고 비용. 보통 중문 단품 시공이나 붙박이장, 드레스룸 행거 시공과 같은 경우는 시간 소요나 소음 발생 정도가 일반 실내 가구 설치 수준으로 공사 신고를 하지 않지만, 싱크대, 욕실 시공과 같이 부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봐도 이틀 이상 걸리고 소음도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공사 내용에 따라서 공사 신고 시 주민들에게 반드시 상세 안내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거의 자동적으로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부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왜 공사 신고 비용이 도드라질까요? 전체 공사 비용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중에 공사 신고 비용이 15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반면 부분 공사를 하는데 전체 인테리어 공사 내역에 욕실 부분만 딱 빼와서 300만 원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현장 관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전체 공사 4천만 원 안에 녹아있을 때의 금액과 욕실 300만 원 단품 공사를 할 때 별도로 발생하는 15에서 20만 원의 신고 비용은 비교적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드리는 편입니다. 소비자가 셀프로 공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저녁 시간대 위층부터 계단으로 한 바퀴 돌고 일정 세대수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쉽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시간당 15에서 20만 원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건강상, 시간상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업체에서 비용을 받고 대행 신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공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고객님께서 공사 신고를 셀프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깜빡이고 못하셨대요. 그걸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소음 민원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와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내규에도 공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공사 신고를 늦게나마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 다시 절차를 밟는 동안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것이고 공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 작업을 오늘 마무리해야 하는데 반나절이 없어져서 내일 타일 작업이 추가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도기 세팅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날 진행해야 할 타일 반장도 다른 곳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하려면 일주일 뒤에나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공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료. 빌라의 3층 이상은 사다리차를 사용하죠. 반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적게는 기본 3만원부터 10만원 내외가 제일 많고, 제가 본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이 낸 경우에는 3주 반 공사 기간에 약 70만원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한 것을 봤습니다. 아파트마다 모두 다르고 받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 시에는 먼저 견적을 넣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공사 신고할 때 관리소에서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간혹 아파트가 노후되거나 너무 고급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사다리차 또는 스카이차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전환되어 청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 또는 실내 보양 비용.
공사 내용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바닥만 보양하거나 벽체까지 보양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품 공사의 경우 대부분 박스로 자재가 반입되거나 구루마루 폐기물이 나가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필수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양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양하는 자재 비용 정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짐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양을 하지 않지만 사는 집의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벽체에 비닐 보양을 진행하고 바닥에는 간단한 보양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할 때보다 부분 공사를 하는 경우 현장 관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목소리 높아지면 서로 좋을 게 없어요. 공사 후에 두드러지는 비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신고 비용. 소비자가 셀프로 진행하거나 업체가 대행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품 시공 시 업체가 공사 신고를 진행 시 보통 15에서 20만원 정도 선으로 진행되며 셀프로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비상식적이지만 업체에 따라서 그냥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진행 여부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료. 공사 신고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해주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없거나 3에서 10만원대가 대부분이며 간혹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차곡차곡 받아서 아파트의 공용지출 부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 또는 실내 보양 비용. 소비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공사를 할 경우 100% 분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벽체 비닐 보양, 바닥 종이 보양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보양하는 자재 비용 정도는 청구될 수 있으며 관리소에서 지정하여 엘리베이터 보양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분 공사는 자재의 폐기물 양이 적기 때문에 보양을 국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공사를 예정해 두신 분들 업체와 위 세 가지 사항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